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아줌마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얼마 전 일이에요. 모든 건 그 아줌마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줌마는 저에게 여자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참 가까이 지내는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친해진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승훈이라고 할게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신세계였어요.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걸 빼고는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 꼭 자리를 잡겠다는 소망이 생기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2학년까지 마치고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사실 학점이 빵꾸가 나기도 했고 어차피 가야 할 군대라면 빨리 다녀오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 철없던 시절에는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에 도피처 정도로 군대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질이 운도 없지 저는 최전방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요.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 꽤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어찌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저는 제대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은 어른스러운 남자가 되어서 사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는 얼굴이 별로 없었어요.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학과이기도 했는데요. 제 동기 남자들은 다들 어디를 간 건지 만나기가 어려웠죠. 그 무렵 친해지게 된 친구가 승훈이었어요. 저랑 같은 학번인 승훈이는 사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썩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죠. 왜냐면 승훈이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였거든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저하고 다르게 승훈이는 조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인연을 만드나 봐요.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남자 동기들이 거의 없다 보니 승훈이하고 저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고요. 같이 과제도 하고 발표 준비도 하면서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발표 준비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전공 수업 발표다 보니 나름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승훈이가 다른 교양 수업 일정 때문에 준비가 조금 더딘 상태였고요. 발표 전날까지도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죠. 하루 전에 거의 밤을 새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같이 밤을 새기로 했고 저는 제 자취방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승훈이가 자기 집에 프린트도 있고 하니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학교를 마치고 승훈이를 따라 나서게 되었죠. 엄마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승훈이는 전화를 넣었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줌마의 목소리는 참 다정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승훈이네 집은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자취하면서 궁상맞게 지내던 저는 학교 가까이에 있는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녀석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초저녁쯤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갔을 때 승훈이의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엄마 또래이니 아마 50대쯤 되었을 승훈이 어머니는 솔직히 조금 놀라웠어요. 아줌마 같지 않고 참 예쁘고 섹시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아줌마의 육감적인 몸매도 제 눈에 쏙 들어왔죠. 역시 서울 아줌마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이 서글서글한 저는 아줌마에게 엄청 미인이시라고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는데요. 아줌마는 저의 능글맞은 인사에 등을 토닥이면서 잘 왔다고 자주 놀러오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제 등을 토닥이는 아줌마의 손길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녁도 얻어먹고 승훈이 방에서 같이 발표 준비에 매달렸죠.
중간중간 아줌마가 과일이랑 마실 것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는데요. 아줌마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화장품 냄새가 제 마음을 간지리는 것 같았어요. 유난히 하얀 피부며 아줌마의 풍만한 그것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제 나이가 한참 때잖아요. 저는 그때 제 안에서 은큼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아줌마 안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말이에요. 살면서 50대 아줌마에게, 그것도 친구의 어머니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제가 조금 싫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어떤 남자가 봐도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중간중간 화장실을 갈 겸 거실에 나왔을 때 아줌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 잠깐이었지만 눈을 떼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줌마 몸매를 더 오래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었다고나 할까요? 발표 준비에 스트레스도 만땅이었고요. 시골 촌뜨기 출신이라 연애를 못 해봤으니 세련된 아줌마에게 끌린 게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줌마도 저의 그런 눈빛을 조금은 눈치를 챘을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생긋 웃어주었는데 그 눈빛이 야릇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아무튼 그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나서야 발표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새벽 4시쯤 겨우 준비를 마치고 승훈이와 저는 퀭한 눈을 해서는 서로를 보고 웃고 말았죠.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는 방바닥에 쓰러지듯이 함께 누웠어요. 저는 조심스레 승훈이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죠. 아버지는 일 때문에 안 들어오고 계신 거냐고요. 승훈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건강검진이라도 제때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네. 저런 많이 속상했겠다.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아졌다는 말과 함께 승훈이는 지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랑 본인이 철이 일찍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유독 힘들어하셔서 두 남매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어요.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승훈이는 그나마 건설업을 크게 하신 아빠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셨다면서 웃었어요. 덕분에 가족들이 고생은 안 했다면서요. 누나도 좋은 매형 만나서 시집 잘 갔다면서 이제 본인만 자리 잘 잡으면 된다고도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승훈이랑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줌마 이야기도 조금은 묻고 싶었는데 산통을 깨는 것 같아서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승훈이는 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이야기며 깡촌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기도 했죠.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완전 시골 촌구석이라 놀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승훈이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제가 부럽다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장을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내 승훈이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제서야 저에게도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 집은 엄마가 깨워주지는 않는 집이었나 봐요. 승훈이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통에 일어났는데 수업 1시간 전이더라고요. 부산을 떨면서 씻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소리에 안방에서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거들 같은 가벼운 옷을 걸친 아줌마는 밤에 봤을 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죠. 그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니 그런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서둘러 나가보려다가 아쉬운 마음에 아줌마를 보고 말을 했죠. 자주 놀러 오겠다고요?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거든요. 아줌마는 그러라면서 웃어주었어요. 그날 그렇게 발표는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승훈이랑 붙어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승훈이네 놀러 가곤 했어요. 뻔질나게 그 집에 드나들면서 아줌마에게 눈도장을 찍었고요. 매번 예뻐 보이신다느니 하는 아부 섞인 인사도 건네면서 아줌마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줌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은 정도였고, 또 친구의 엄마인데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는데요. 동네 마트에 간식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승훈이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달려가서 아는 체를 했죠.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아줌마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던 저는 아줌마 댁까지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죠. 마트에 나온 복장이라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이었지만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아줌마는 집에 바래다 준다는 남자는 오랜만이라면서 웃었고요. 그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거리를 잠시 함께 걷게 되었는데요. 아줌마와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 금세 아줌마네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들어와서 승훈이랑 놀다가 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복장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들르겠다고 하고 돌아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는데 아줌마는 저에게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인 걸 떠나서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아줌마의 눈빛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바라던 바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죠. 연락하라면서 눈을 찡긋하고 돌아서는 아줌마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돌아서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아줌마와 비밀스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를 교환하기도 했고요. 때론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죠. 아줌마랑 톡을 주고받는 건 마치 연애 초창기에 썸 타는 설레임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간혹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아줌마 목소리는 얼마나 간드러졌는지 몰라요. 노련하고 능숙했던 아줌마는 제 마음을 쥐락펴락하기도 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인가 아줌마는 제 원룸에 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원룸이라고 민망하다는 내색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오히려 더 구경해보고 싶다면서 떼를 썼고요. 결국 다음날 저녁에 아줌마가 놀러 오기로 했네요. 여자 경험이 없던 저는 그날 혹여나 일이 생겨버리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자 혼자 자취하는 원룸에 놀러 오겠다는 아줌마의 의도가 무엇일까 혼자 온갖 잡생각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고 말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저는 아줌마를 마중 나가게 되었어요. 한참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고요. 제 심장은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죠. 좁은 원룸 방에 아줌마를 들이는데 심장이 얼마나 나댔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말을 걸어오기도 했는데요. 가까이에서 전해지는 아줌마 향수 냄새에 저는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어요.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 취해버릴 지경이었죠.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는 아줌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줌마와의 대화는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줌마는 제 말에 많이도 웃어주었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이었는데요. 잠깐의 정적 이후에 아줌마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제 표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아줌마를 좋아하는 취향이었냐면서 놀리듯이 짓궂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죠. 아니라고 발뺌도 못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슬며시 잡더라고요. 본인도 연애를 못한 지 오래되어서 조금 답답한 상태라면서요.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알 것 같기는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쭈뼛거리고 있었고요. 제가 어리숙하다는 걸 눈치챈 아줌마가 결국 먼저 저에게 다가오면서 그날의 일은 시작되어 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의 숨소리며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몸서리가 쳐지는 기분이었죠.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처음이냐면서 놀라는 아줌마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입이 아주 귀에 걸릴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알려주겠다면서 저를 이끌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정말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에서 저는 처음에는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도 그날 저는 2번이나 다시 되살아났고요. 아줌마의 리드를 따라 차츰 연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보여주는 건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3번째 연애를 할 때 아줌마는 제 위에서 아주 살판 난 것처럼 방방 뛰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정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모습은 정말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못 느껴볼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3번이나 연애를 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에서야 승훈이가 걱정하겠다고 돌아가 보겠다는 아줌마를 바래다 주었죠.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서 걷기도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는 아줌마를 부축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는 또 저를 보러 놀러 올 거라면서 제 뺨에 뽀뽀를 해주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비밀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정말로 아줌마는 가끔씩 제 자취방에 놀러 오곤 했어요. 비좁은 원룸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연애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줌마는 남자가 많이 그리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아줌마들이 그렇게나 욕구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저도 능숙해져 갔고요. 저의 젊은 혈기에 아줌마도 조금씩 깊게 저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능글맞아져서는 아줌마에게 특별한 걸 부탁하기도 했어요. 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죠. 아줌마는 그런 건 잘 안 해봤다면서도 제가 부탁하자 바로 자세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저는 아줌마 입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못 말린다면서 아줌마는 제 팔을 철썩 때리기는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제 피를 끓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깍쟁이처럼 굴면서도 제가 몸서리 칠 만큼 좋아하는 걸 알고는 그 후로는 알아서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절친의 엄마에게 그런 걸 받고 있는 건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짜릿함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1번, 보름에 1번 정도는 몰래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승훈이와의 우정에도 변함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줌마와 그런 사이가 되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 미묘한 양심의 가책이 자라고 있기는 한데요. 아줌마와의 행복한 시간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마저 꾹꾹 억누르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네요. 저도 아줌마도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니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려나요?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듣고 싶어지는 날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